한남동 회장의 아내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가 숨긴 비밀 호텔 컨시어지 출신 이수연 그리고 회장님. 저 이건 도대체 뭐죠? 그날 주방에서 시작된 짧은 대화가 제 삶의 모든 페이지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평범했던 제 인생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들었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행복을 움켜쥔 지 1년 후 뜻밖의 한 장의 편지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가정부에서 재벌 회장님의 품격 있는 아내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토록 간절했던 사랑이 잔인한 운명의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었는지 숨겨진 진실을 남김없이 여러분께 고백하겠습니다. 몰락과 새로운 일자리. 55세의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강서구의 널찍하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에서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사는 사모님으로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서울 최고 수준의 5성급 호텔에서 VIP 컨시어지라는 자부심 넘치는 직책으로 일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외국 대사님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들, 그리고 중동의 왕실 인사들까지 정말이지 모시지 않은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의 작은 표정 변화, 사소한 몸짓 하나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며 그들의 취향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완벽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숨겨진 마음까지 읽어내는 특별한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완벽한 균형이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제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기도 전에 설상가상으로 그를 믿었던 동업자가 회사에 자금 전부를 빼돌려 야반도주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회사의 막대한 빚뿐이었고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에서 살아야 해? 정말 우리 집이 없어진 거야? 아들아, 당장은 반지하 전셋방이야.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민석이와 엄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볼게. 엄마만 믿어줘. 삶은 정말이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아하고 품위 있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빛나는 미소를 짓던 제가 이제는 당장의 생계를 위해 단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연 씨, 예전에 호텔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한 경력 있잖아요. 지금 한남동에 있는 회장님 댁인데 아주 급하게 하우스 매니저를 구한다네요. 연락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하우스 매니저라 낯선 이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 호텔에서 제공하던 품격 있는 서비스와는 너무나 다른 일이지 않을까? 과연 내가 이런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저에게는 그 어떤 일도 마다할 수 없는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고태준 회장과의 첫 만남 이른 아침, 한남동 언덕 위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고태준 회장님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웅장하면서도 기품 있는 외관은 제가 알던 모든 부잣집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노신사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고태준 회장님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연 씨.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안일을 맡아주실 분이라고 들었어요. 부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활하세요.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나 집사에게 편하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 집은 이제 이수연 씨의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호텔에서 20년간 근무했으며 주로 VIP 손님 응대와 연회 식사 준비를 담당했습니다. 회장님 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말투와 예절이 보통 사람들과는 확연히 남다르군요. 제가 해외 무역업에 오랫동안 몸담다 보니 이렇게 격조 높은 매너를 가진 분을 만나면 금방 알아봅니다. 기대가 크네요. 처음부터 그는 저를 단순히 고용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점이 왠지 모르게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이상함이었습니다. 주방에서의 대화. 며칠 후 회장님은 예상보다 하루 일찍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막장을 봐온 신선한 재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평소라면 방으로 곧장 향하셨을 그가 웬일인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수연 씨, 혹시 중국 요리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회장님 예전에 돌아가신 남편이 유독 중국 요리를 좋아해서요. 간단한 탕수육이나 깐풍기 정도는 직접 만들곤 했습니다. 그럼 언젠가 저에게도 그 솜씨를 한번 발휘해 주시면 좋겠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맛있는 해외 출장지 음식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편안하게 먹는 집밥이 가장 그립더군요. 그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값비싼 와인 한 병을 꺼내 들더니 제게 잔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혹시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식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용주와 단둘이 저녁 식사라니 보통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하고 어색했지만 제 눈에 비친 그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이끌려 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값비싼 와인 한 병을 비워내며 밤 10시가 넘도록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과거 아픔, 그리고 삶의 상처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수연 씨,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까지 편하게 나눈 것은 정말이지 아주 오랜만입니다.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회장님. 당신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이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를 그 어떤 방어막도 없이 무장해제시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금기의 선을 넘다 그날 밤 대화가 끝나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지만 쉽사리 잠들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외로운 눈빛과 진심 어린 대화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 아직 안 주무시는군요. 혹시 오늘 밤 잠시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혼자 이 넓은 집에 있으려니 오늘따라 유독 너무 두렵고 외롭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외로운 그의 목소리에 이끌리는 감성적인 이끌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저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저의 메마른 감정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시작으로 우리는 주방에서도 정원에서 함께 산책을 할 때도 서재에서 책을 읽는 순간에도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금기라고 불릴지 모르는 그러나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청혼과 새로운 시작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그의 진심은 제 삶을 다시 한번 희망으로 채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조심스럽게 청혼했습니다. 수연 씨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저와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이 집에서 명실상부한 제 아내로서 함께 살아주겠습니까?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성숙하고 따뜻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엄마가 회장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와, 정말 축하해요. 엄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고태준 회장님의 해외에 사는 자녀들도 화상통화를 통해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남동 회장님 댁에 정식으로 입주하게 되었고 우리는 진정한 한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국내외로 아름다운 여행을 떠났고 주말마다 오붓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영화관에서 어깨를 기대고 영화를 보거나 숨겨진 맛집을 찾아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저의 청춘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위기 반전. 우리의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제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아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해 주셨고, 민석이는 직접 만든 카드와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습관처럼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인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마치 누군가 몰래 넣어둔 듯한 봉투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 몇 장과 함께 손으로 직접 쓴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죽은 이유, 정말 단순히 사고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고태준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를 조사하세요.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내가 사랑하는 고태준 회장님이 설마 그의 이름이 왜 여기에 나와?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이렇게 내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의심과 갈등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은밀히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창에 남편의 이름과 고태준 회장님의 이름을 함께 넣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남편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 고태준 회장님과 제 남편이 거액의 공동 투자를 진행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알 수 없는 진실 속에서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불안한 저를 본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나갔어요. 직접 회장님께 여쭤보는 게 먼저잖아요. 이렇게 혼자서 의심만 키우면 엄마도, 그리고 회장님도, 우리 가족 모두가 불행해질 거예요. 제발 직접 물어봐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만약 회장님이 정말 나의 남편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진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와 자료를 고태준 회장님께 내밀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직면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제발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고태준 회장님은 제 손에 들린 자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이내 깊은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사실 그날 난 네 남편을 살리려고 밤새도록 뛰어다녔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고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남편이 임종 직전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 태준, 제발 내 아내 수연과 아들 민석이를 부탁한다라고. 나는 그의 마지막 소원을 외면할 수 없었어. 그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님의 설명과 함께 잊고 싶었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남편이 흐릿한 눈으로 저와 민석이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무언가를 부탁하던 모습. 그 부탁이 바로 회장님에게 저와 민석이를 부탁하는 것이었을 줄이야. 미안해요, 회장님. 제가 너무나 큰 사랑을 의심했어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의심은 당연한 거지. 내가 미리 말해주지 못한 잘못도 있다. 이제 우리 서로를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살아가자. 약속해.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행복하게 웃는 민석이와 함께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알 수 없는 의심과 시련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를 찾아 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서로를 믿고 끝까지 사랑을 지켜내는 용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